안녕하세요.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님들을 응원하기 위한 당신 곁에 부모연대, 줄여서 당부의 진행을 맡은 김종옥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차근차근 이야기를 쌓아가면서 우리들이 자녀를 키우는 용기도 얻고 하는 시간을 마련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좀 특별히 발달장애인과 성에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자 하면 또 살짝 얼굴을 붉히시면서 뭐 그런 얘기까지 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달리 생각해 보면 성이라는 게 자연스러운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굳이 은밀하게 얘기할 것까지는 없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드러내놓고 우리들의 고민을 이야기하면서 보다 긍정적인 발달장애인의 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전문가 두 분을 모셨는데요. 네, 저는 동네에서 발달장애인 성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조항주라고 합니다. 네, 저는 장애인 차별금지 추진연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성현입니다. 성과 발달장애인의 사건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하고 있어서 오늘 제가 경험한 이야기들 좀 많이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조금 까다로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자리에 두 분 선생님 모셨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선 이야기 시작할 때 먼저 우리들의 현실에 대해서 지금 상황이 어떤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조항주 대표님께서 발달장애 뿐만 아니라 장애와 성에 관한 연구를 많이 해오셨고 강의도 많이 하시고 책도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신 지 세월이 꽤 많이 흘렀어요. 처음에 시작하실 때와 지금과 어떤 세월의 흐름이랄까? 뭔가 달라진 게 좀 있는지요? 그 장애인의 성과 관련한 책을 한 2004년 정도에 이제 썼는데요. 지금 이제 동네에서는 많이 달라졌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달라지고 있냐면, 당사자 운동의 시발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장애인 자립생활 운동, 그래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각 구마다 당사자가 활동하는 기반으로 이렇게 작동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이런 게 그 성인권 교육에 영향을 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안에서 펼쳐지는 자립생활 기술 프로그램, 이런 이름 들어보셨죠? 네. 그리고 또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 발달장애인은 사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식으로 가지 않죠. 그래서 정규교육 이외의 모든 전 인생에서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갖고 평생교육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평생교육에 이제 따라붙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찾아가는 이런 평생교육, 그 다음에 개별화된 어떤 평생교육,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렇게 일상화된 평생교육의 장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조금 나아졌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또 다른 지점은 최근에 또 발달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생기고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화들은 사실은 긍정적인 변화로 읽히기도 합니다. 근데 좀 다소 아쉬운 지점은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하다 보니까 마치 백화점에서 물건 팔듯이 그 커리큘럼 자체가 이것저것 이렇게 모아놓고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서 조금 아쉬운 지점이 있습니다. 좀 미세하기는 하지만 지난 20년간 그래도 변화의 그 층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장애인의 성에 대해서 많이 하셨는데 네네네. 보시면서 발달장애인의 성과 네. 다른 이제 비발달장애인의 성이 조금 다른가요? 그러니까 발달장애인의 성이 많이 다른가요? 세상에는 이제 100명의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100개의 성이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다양하다는 취지에서 그런 다양성이 좀 인정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서로 다르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런 측면이 있고, 근데 또 어떠신가요? 성 그러면 우리가 긍정적으로 읽혀지나요? 부정적인 이슈들이 많이 생각이 나기도 하잖아요. 예를 들면 섹슈얼리티의 폭력이 가해졌을 때 부르는 성폭력이라던가 이런 게 있는데, 성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비발달 장애인 혹은 비장애인에 비해서 발달 장애인이 좀 억압의 역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발달 장애인의 성 그러면
어떤 게 떠오르냐면 뭔가 불순하고 그다음에 동물적이고 뭔가 죄스럽고 그렇게 생각되는 그것이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사실은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몸을 탐색하거나 자신의 즐거움을 아는 것이 잘못은 아니거든요. 모든 인간이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런 행위들 자체가 범죄로 인식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발달장애인도 사실은 연애하고 싶고요. 결혼하고 싶고 관계를 맺고 싶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정 정도 어떤 위치에 있어야만 그것을 향유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냐 이렇게 생각되는 면이 있는데 어떤 지적인 문턱이 있지는 않은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요? 구체적인 사례를 조금 들어서 말씀을 여쭈어 볼게요. 굉장히 많은 일을 겪으셨잖아요. 여기 나오면서 나 이 얘기는 좀 하고 싶었어 하는 특별한 사건이 조금 있으신가요? 사건의 종류를 조금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가 되는 성폭행의 어떻든 이제 피해자가 되는 사건들, 그리고 발달장애인 분들이 함께 이제 사랑하고 또 가정을 꾸리고자 하고 이런 이제 과정에서 이제 주변인들이 이제 두 분의 이제 결합을 방해하시는 예, 이런 이제 사건들 대표적으로 그런 이제 양쪽에 양가의 큰 반대에 부딪히는 이제 사건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요즘 이제 가해자의 위치에 서게 되는 이제 사건들이 많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좀 나누어서 이제 사건의 종류들이 이제 있는 상황인데요. 뭐 성폭행 사건은 예전부터 워낙 비일비재했었는데 저희가 어떻든 몇 년 전에 발달장애인 이제 여성분이 이제 외삼촌에게 이제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발달장애인분들 성폭행 사건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뭐 거기에 대해서 완강히 거부하거나 저항하지 않은 거, 그리고 이게 매번 이제 이 사건을 판단하는 과정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강간이 성립하지 않는다거나 이제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건 역시도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이 삼촌하고의 오래된 관계 때문에 이제 합의한 성관계다. 이제 경찰이 이렇게 이제 판단을. 세상에 어느 조카가 왜 네, 삼촌한테 그렇죠. 합의를 합니까? 네, 그래서 이 사건을 이제 이 불송치 결정을 하겠다라고 이제 연락을 받고 저희가 이제 긴급하게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그리고 검사한테 이제 사건이 넘어가자마자 가서 검사를 직접 만나서 이제 발달장애인의 이제 이런 성폭행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하고, 재판 과정에서 어떻든 이제 7년이라는 중형을 이제 선고를 받았어요. 예. 그리고 감옥에 갔습니다. 예. 그래서 요런 이제 이 사건이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이 과정에서 이제 강력하게 문제 제기하지 못하는 과정인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발달장애인 분들이 이제 성과 관련한 경험이나 교육의 경험이나 이 내용에 대한 경험이 없다 보니 이게 실제로 이제 내가 성폭행을 당하고 있는 건지를 확인할 수 없는, 성관계라는 것조차도 뭔지 알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이제 어려운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아까 이제 또 하나의 사건 중에 두 분은 좋은 관계를 가져가시는데 주변에 완강한 반대로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예. 발달장애인 분들이 이제 서로 사랑하게 되시고 이제 결혼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경우에 양쪽 집안의 반대가 말로 할 수 없이 예, 완강하게 이루어집니다. 반대 이유는 이제 아이를 낳게 될까 봐. 예. 그리고 둘이서 생활하기 어려울 거라는 거. 예, 그런 문제들 때문에 완강하게 결합을 이제 반대하시고, 또는 결합한 이후에 이제 아이가 생길까봐 다시 이제 분리를 가족들이 시도하시는 경우들도 있으세요. 아니, 니들 손만 잡고 자 이거예요, 그럼? 그렇죠. 손만 잡고 못 잘 것 같으니 각자 집으로 데려가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 예, 그래. 그래서 이런 이제 과정들 안에서 사실은 이 방송을 보게 되시는 많은 이제 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 시간 안에 이제 이 성과, 또 나와 사랑하는 사람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도록 해야 할지 여기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지점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켜줘야 될 것은 자녀의 안전이기도 하지만 자녀의 사랑,
자녀의 애정 생활도 우리가 지켜줘야 되는 거고 존중해줘야 되는 일인데 어떻게 하면 그 존중을 잘 해줄 수 있을까 하는 얘기를 오늘 얘기가 많이 나와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말씀인데 왜 우리는 이렇게 수많은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 알거든요. 그 나올 때마다 끔찍하다는 생각도 하고 충격도 받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크게 수면 위로 막 떠올라서 막 크게 얘기가 되지 않는 것 같다는 우리 스스로도 그런 느낌이 있는데 실제로 이런 성문제가 굉장히 다단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체감하시는 정도는 어떠세요? 얼마나 많이? 지금 만약에 이제 저희 상담소에 10건 정도의 이제 상담을 기본 이제 이렇게 들어온다고 했을 때 지금 관련한 이제 이 발달장애 있는 성과 관련한 사건이 그 10건 중에 그래도 두세 건? 예, 뭐 많으면 5건까지.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유형의 이제 사건들이 그렇게까지 지금 이제 접수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굉장히 비율이 높고, 그러네요. 전체 문제 예, 굉장히 비율이 높고 점점 이제 높아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사실 여러 가지 배경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이렇게 문제가 높아지니, 이 발달장애인의 이제 성과 관련 사건이 점점 많아지고, 그러면 지역사회로 나가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거나, 또는 발달장애인의 이런 자립이 오히려 이런 위험성에 너무 노출되는 게 아닌가. 이런 고민을 이제 많이들 하시지만, 저는 반대로 지금 지역사회 안에 이제 새롭게 편입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유형의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고, 물론 그 안에 이제 이 피해가, 예, 가중되는 게 있지만, 이전에는 사건이 발생해도 드러나지 않았던 게 이제 발달장애인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이 되는 요 과정 안에서 더 많이 이제 알려지고 조금씩 드러나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런 이제 과정들에 우리가 어떻게 이 과정을 잘 풀어갈지를 고민해야 되는 상황인 거지, 이게 이제 비율이 높아졌으니까 사회가 더 위험해졌다, 이런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발달장애인분들의 이 성과 관련한 사건은 사실 드러나는 게 매우 어려워요. 발달장애인분들이 가족이 있거나 외부의 누군가로부터 이제 이 상황이 알려지고 드러나지 않는 이상 본인이 피해를 봤을 때 문제 제기를 하기가 매우 어렵고, 그리고 이제 가해를 하시거나 하셨던 경우에 이제 사건들은 어떻든 장애가 고려된 여러 가지 판단이 있어야 하지만 부모님들의 입장에서 이제 이 사건의 어려움이나 이 사건의 성격상 외부에 좀 드러내기가 어려운 상황들이 있고요. 상담소의 입장에서는 어떻든 이런 사건에 대한 굉장히 예민한 반응이나 또는 당사자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사건들이 있어도 이렇게 겉으로 드러내면서 사건을 알리거나 또는 외부의 사례를 전달하기가 어려운 지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도 굉장히 조심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오히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야 해법도 찾아갈 수 있는 거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도 드러내주는 게 더 좋은 일이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아까 말씀하신 중에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그 어렸을 때 겪었던 어떤 성폭행이라든가 이런 게 그 당시에 모르고 있다가 나이를 먹은 다음에 자기 인지가 조금 올라가고 난 다음에 아 그때 내가 겪었던 게 바로 이거였어 라고 뒤늦게 알게 돼갖고 그 한 10년 이후에 알게 된 청년이 10년치의 고통을 한꺼번에 드러내고 앓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그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자꾸 무거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얘기를 우리가 좀 더 많이 해야 되겠구나 하는 얘기를 오늘 와서 계속 하게 되네요. 근데 특히 요새 우리는 이제 뉴스를 통해서 좀 험한 뉴스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달장애인의 성과 관련해서 꼭 언급해야만 되는 일, 또 주목해야 되는 이슈 그런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있을 것 같아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네, 대표님.
아마 들으셨을 것 같아요. 딥페이크라고 들으셨죠? 네네. 딥페이크 문제뿐만이 아니라 가장 또 최근에 드러나는 게 인터넷 사용이라던가 이런 문제 때문에 디지털 성범죄가 좀 늘어나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 발달장애인이 접근하기에 이걸 사전에 공부하고 그러기에 단어 자체가, 용어 자체가 너무 어려운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성교육을 하든지 어떤 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언어를 조금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경찰서나 성폭력 상담소 쪽에도 제가 여쭤보니까 아직 딥페이크 문제가 드러나지는 않고 있다고 해요. 발달장애인과 관련해서는요. 그렇지만 이거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해보지 않는다면 나중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나 갑자기 깜짝 놀라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 딥페이크는 좀 뭐라고 좀 말을 바꾸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이렇게 생각 한번 해봤어요. 가짜 합성사진? 가짜, 예, 그렇게 쉬운 언어로 조금 전환하고, 그 다음에 디지털 성범죄도 또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것이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컴퓨터 사용을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런 교육을 조금 더 자세히 잘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발달장애를 갖고 있는 자녀들이 갖게 되는 성인지의 수준 자체가 통상적인 다른 아이들 올라가는 수준, 겪어가는 수준하고 조금 차이가 있게 되면서 아이들이 조금 더 많은 거를 겪게 되고 겪지 말아야 될 것도 겪고 뭐 이렇게 뒤죽박죽인 세상인데 이 성에 관련한 범죄는 너무 무섭고 끔찍하고 너무 광범위하게 나아가고 있고 어떻게 느끼세요? 핸드폰이 이제 굉장히 보편화되었고, 이제 중증의 이제 발달장애인 분들 지금 누구나 다 거의 핸드폰을 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고 계신 상황이세요. 그리고 이제 핸드폰에 지금 오픈 채팅이라던가 각종의 이 소개팅 앱,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를 만날 수 있는 이런 앱들이 굉장히 이제 직관적으로 되어 있어서 발달장애인도 쉽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통해서 불특정 다수를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되는데, 이 만나게 되는 불특정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이 성관계나 이제 성폭행을 목적으로 만남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제 발달장애인 분들은 정말 이제 친구를 만나고 싶어서 이제 그런 소개팅 앱이나 오픈 채팅이나 이런 걸로 이제 만남을 갖게 됐을 때 조금만 이야기해 보면 발달장애인 장애인인가 보다. 라는 걸 이제 금세 이제 그 비장애인들이 느끼게 되죠. 그러면 바로 이제 목표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성관계를 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이제 만남을 시도하게 돼서 이제 사건들 중에 대부분은 만나서 한 일주일, 이제 일주일 정도 이제 SNS로 막 이야기를 나누다가 만나면 거의 첫 만남에 이제 성관계를 하게 되고 아예 모텔에서 만나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이 경우의 문제는 뭐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이제 성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우리 아이의 인지의 어려움이 이제 이 성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상황에서 이거에 대한 경험치가 너무 없으신 거예요. 성인이신 경우에도. 그러다 보니 실제로는 만나서 성관계를 하고 이렇게 이제 성폭행 과정인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 과정에 내가 성관계를 했다는 것도, 또는 저 사람이 나를 이용해서 이런 범죄를 했다는 것조차도 인식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 피해를 입어도 그 피해를 입었다는 걸 인지하는 것까지의 과정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피해를 입었다는 인지가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도 거기 그 행위가 주는 함의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존중감이 떨어지거나 이거는 그 상처는 계속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이 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거기서의 이제 나의 너무 이 막 힘들고 무섭고
받고 이런 이제 상태 있잖아요. 그리고 한 번도 성관계를 경험해보지 못했던 사람이 새롭게 관계를 만나는 걸 굉장히 이제 친절한 척 하지만 강제적으로 이루어졌을 때에 이 이제 심리적인 고통이 되게 큰 거죠. 그렇지만 이걸 이제 옆에서 알아차리고 확인하고 하는 과정에 이제 시간이 걸리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오늘 저희가 나누는 이야기 중에 이제 발달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또는 성향유를 어떻게 누릴지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좀 충분히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게, 결국엔 그런 어려운 사건에 나를 방어하기 위해선 내가 이걸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제 이렇게 발달장애인이고 우리 아이가 인지에 어려움이 있으니 이 문제는 이제 우리 아이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라고 이제 고민을 하시는 것보다는 이 문제를 그 사람의 인지와 이제 이 판단에 이거에 맞게끔 어떻게 알려주고 이 과정을 본인이 잘 가지고 본인의 성적 즐거움도 또는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 문제도 또는 내가 이것과 관련해 피해를 입는 것을 어떻게 인식할지 이런 부분을 좀 잘 예, 부모님들이 이렇게 내용을 잘 가지고 함께 이제 만들어가는 부분이 이제 반드시 이런 범죄가 이어지는 거에 방어할 수 있는 가장 큰 방어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처음에 이제 고민을 시작하는 때가 아마도 이제 자녀가 사춘기가 될 때, 예, 그때 고민이 시작될 것 같은데, 저도 물론 이제 그 시기를 겪었어요. 아이가 사춘기가 될 무렵에 굉장히 신경이 복잡해지더라고요. 이제 아이는 분명히 몸이 바뀌고 있는데, 제가 몸이 바뀌는 것만큼 마음도 생각도 감정도 바뀌어 갈 텐데, 저거를 자기가 혼자서 학습하지는 못할 것 같고, 그렇다고 내가 나서서 뭔가를 막 설치고 얘기해 주기도 민망하고, 그래서 굉장히 망설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냥 피터팬으로 머물렀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하기도 하고 했어요. 근데 그래도 어쨌든 분명히 얘기는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정말 고민 끝에 남편한테 얘기했지만 이제 나 쑥스러워 못해. 그래서 제가 서점에 가서 막 뒤졌어요. 얘한테 맞는, 나 대신 책이나 글로 그림으로 해줄 게 있을까 해서 찾았는데, 그 비빔툰 작가가 썼던 성교육 책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보면서 얼굴이 화끈화끈할 정도로 굉장히 적나라하게 상세하면서도 친절하고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아이에게 줬어요. 잘하셨습니다. 근데 얘가 읽더라고요. 그거를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본 것 같았어요. 잘하셨습니다. 그죠? 근데 선생님, 근데 지금 네, 제가 네, 갖고 네. 있는 생각은 그땐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네, 근데 네. 사실 그걸로 끝이었거든요. 네, 네, 더 그 뒤에 이어지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생각하냐면 미안한 게 남아있어요. 네. 이제 이미 이제 30이 넘었는데, 네. 그 30이 넘는 그때 동안 얘가 뭔가를 풍부하게 그 안에서 내면에서 발전시키고 뭔가 있었을 것 같은데, 제가 더 이상의 기회를 주지 않은 것 같은 그 죄책감이 있거든요. 근데 어떠세요, 선생님? 이제 자녀가 성장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 그다음에 그렇지만 찾아가서 서점에 가서 좋은 책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선택해서 당사자에게 전달한 거 되게 의미가 깊다고 생각해요. 근데 요즘은 또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요. 성교육이 뭔가 이렇게 이렇게 조금만 찾아보면 국제 성교육 가이드, 유네스코에서 이렇게 내놓은 그런 내용 안에는 포괄적 성교육에 대한 내용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저기는 비장애인 단체라고 생각했던 그 단체가 발달장애인 성교육 매뉴얼을 개발하기도 했어요. 예를 들면은 지금은 이제 이사를 갔는데 성북 청소년 성문화센터와 같은 경우에는 2023년에 이미 발달장애인
성교육 매뉴얼을 개발해서 사이트에 탑재해 놨답니다. 네, 그뿐이 아니라 그 기관과 장애여성 네트워크라는 단체 사이에서 은행처럼 이렇게 협약을 맺어가지고 아카이빙을 맺었어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면 우리가 이제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미디어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많이 어려움을 느끼는 거. 네, 예를 들면 개인정보라던가 디지털 성범죄, 그 다음에 키오스크 사용,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가장 또 어려움이 제일 많이 느끼는 게 뭘까요, 선생님? 네, 가장 우리가 그 첫 번째 발자국, 동의. 너 이거 문 좀 두들기면 문 열어줄 수 있어? 나 이거 같이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 성적 동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자료가 여기 다 있네 라는 네, 블로그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그 이 화면을 보시고 계신 다른 그 부모님, 선배들, 그 다음에 후배 부모님들 같이 모두 그 탑재된 내용을 가지고 자녀 교육에 실제로 써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관계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생식기에 대한 교육만이 아니라 우리가 명확하게 얘기할 때 뭐 고추나 찌찌 이렇게 해도 다 알아듣지만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필요하듯이 그런 접근 방법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생식기 중심이란 뜻이 아니라요. 정확하게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알려주는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 발달장애인 성교육과 관련해서 최근에 신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해서 좀 민망하기도 하지만 네. 예,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경계존중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경계 존중. 예, 경계존중 이야기. 그래서 그 책을 통해서 실제로 그 사용해 보면서 어떻게 동의를 구하는지, 나의 동의만이 아니라 타인의 동의를 우리가 구해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현재적으로 가능해야 되는 거. 어저께 손잡기로 허락했는데 오늘도 동의한 건 아니거든요. 오늘 다시 동의해서 물어보고 또 물어보는 당사자가 그리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과정이 저는 생각할 때 아까 비빔툰 책자 준 것처럼 역량 강화의 또 발걸음이라고 생각해요. 그 장애인 개발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원을 확보해가지고 부모, 그 다음에 당사자, 그 다음에 종사자 이렇게 각 4회기씩 성교육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도마다. 네네. 그러니까 그런 진행하고 있는 그 기관에서 신청을 하셔서 부모도 같이 교육을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우리가 사실은 저처럼 많이 당황하고 우물쭈물해서 시기를 놓치기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더 이상은 또 얘기할 기회가 없어지는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을 갖고 살게 되는데 그러지 말고 제때 특히 사춘기 때 좋은 교육들, 좋은 자료들 많이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관계나 동의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 때 문득 제가 어디서 본 이야기인데 발달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몸의 성숙은 다른 발달장애 갖지 않은 사람들하고 똑같이 몸의 성숙이 이루어지는데 이 감정이나 마음이나 성인지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늦게 따라가서 근데 또 또래 아이들은 몸보다 생각이 더 먼저 가잖아요. 또 이 괴리 때문에 또래 관계에서 놀림감이 되거나 아니면 그 놀림감이 되다 못해 이제 피해를 입거나 성폭행의 대상이 되거나 그런 것 때문에 성에 대해서 더 이상 성숙할 기회를 놓치고 위축되어 버리고 왜곡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다고 해요. 그리고 또 상대의 신호를 읽는 능력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나는 어디까지 이 사람과 관계를 갖고 싶은데 상대가 아닌 경우에 제대로 못 읽어서 거기서 오는 좌절도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발달장애인들에게 성적 성숙이나 이런 거를 막고 있고 피해자가 되기도 만든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조금
그런 괴리 때문에 늦어지는 것 때문에 피해자가 되거나 네. 그러기도 하나요? 뭐 그렇다기보다는 이게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부모님들도 그렇고 또 뭐 그 사회복지사들이나 이 종사자분들이랑 얘기하면은 성과 함께 이렇게 말을 붙일 때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위험이라는 말을 표현합니다. 위험하니까.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다시 생각해 보면 사회적인 성적 발달을 이룰 수 있는 기회라고 좀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어쩌면 그만큼 심리적인 성숙의 기회로 삼는다면 어떨까. 그래서 우리는 저기 선생님들도 그렇고, 저기 앞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사실은 그 과정을 통해서 성장해 왔던 경험들이 있지 않으실까요? 그래서 발달장애인의 삶 속에서도 그런 위험을 감당해 오면서 성장해 갈 수 있다라는 역량, 에너지 이런 걸 조금 믿어주시면 더 좋겠다. 근데 그냥 무의식적인 믿음뿐만이 아니라 아까도 자원을 충분히 동원할 수 있는 주변 환경을 저희가 좀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그 부모들도 그다음에 종사자들도 우리 활동가들도 어떤가요? 같이 합심해서 지원 세력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여성 발달 장애인을 둔 부모들은 조금 더 많이 걱정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고약한 게 여성들의 경우는 거의 가해가 아니고 이제 피해자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더 이상 그다음부터 대인관계는 완전히 막혀버리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는 많이 보시죠. 저희가 약간 이제 위험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 부모님 또 주변에 이제 지원자들이 이제 이 성을 즐기고자 하는 또 이제 이 성을 자유롭게 좀 향유하고자 하는 향유하고자 하는 그 부분과 이런 상황에서 성폭행이나 이런 사건이 되는 위험한 상황을 사실 분리시키셔야 하는데 이걸 항상 합쳐서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제 발달장애인분들 중에 실제로 이제 이 성관계를 즐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너무 재밌어, 너무 즐거운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이제 다양한 사람과 이제 이렇게 다양한 성관계를 즐기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 그거는 본인이 이제 즐거움을 누리는 이제 과정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뭘 고민하시냐면 이제 자꾸 여러 사람을 이렇게 만나니까 이 과정의 위험을 고민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위험할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이제 불특정한 사람을 이렇게 만나다 보니 그래서 이분이 성을 즐기는 것과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이 합쳐지니까 안 돼! 그래서 집에 가둬놓고 뭐 전화기를 뺐고 대부분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SNS 이런 거로 만나니까 전화기를 뺐고 막 이렇게 하지만 그러면 이제 뛰쳐나가서 다시 이제 뭐 과정을 겪게 돼서 이제 이게 이 정리가 안 되는 거죠. 제가 이럴 때 어떤 말씀 드리냐면 위험한 이 과정 안에서 위험한 건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이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인 거. 우리가 장애인이 이 위험에 대처하기가 더 어렵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깊어지는 거니 본인이 성의 즐거움을 즐기는 것과 그 상황의 위험 상황을 얼마나 빨리 확인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장애인이 이런 성관계를 하는 부분, 누굴 만나고 누구와 즐겁게 관계를 갖는지 이 부분은 개인이 판단해서 해야 되는 문제. 우리가 걱정하는 위험이 뭔지, 우리가 걱정하는 위험, 만약에 이제 임신을 뭐 하게 되거나 또는 이제 그런 과정에 이제 폭행으로 이어진다거나 원하지 않는 이런 폭행 과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위험이 고민이 되시는 거면 이제 관계가 아니라 이 위험에 집중해서 장애인 당사자와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장애인분한테 만약에 누굴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화를 내거나 큰 소리를 치거나 나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거나 했을 때 이건 위험한 거. 그리고 또는 이제 뭔가 뭐 손을 잡든 뭐라든 싫다 이렇게 했는데 그걸 받아주지 않고 이렇게 강제로 뭔가 나한테 접촉을 할 때 이렇게 이제 몇 가지 위험 상황을 이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 상황은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서 누구한테 빨리 연락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위험과 관련해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서 고민을 해야 할지, 또 이 위험과는 별개로 본인이 자신의 성을 아주 즐겁게 향유하는 건 또 다른 문제.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좀 구분해서 저희가 고민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구분이 돼야 위험에서는 덜 안전하고 좀 더 안전하고 본인의 이제 성적 결정권은 충분히 행사할 수 있고 이렇게 이제 될 것 같아서 이제 부모님들이 요거에 대한 고민, 지원자분들도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얘기를 많이 드려요. 예. 말씀하신 그분이 그렇게 위험성에 대한 그 경계를 잘 아셔갖고 계속해서 그 발랄한 성생활을 즐기셨으면 하는 응원하는 마음이 좀 들어요. 그죠.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 특별한 경우도 있군요. 그죠? 그런 경우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아, 뭔가 이렇게 즐겁게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야겠다 하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우리 생각도 교정할 필요가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제 또 반면에 여성 발달장애는 그렇고, 남성인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뜻하지 않은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또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 경우는 또 어떤가요? 지금 남성 장애인분들이 피해가 굉장히 많은데, 아까 이제 지금 딥페이크 정도의 사건은 아직 없었지만, 그 몽캠피싱이라고 해서 요즘 이제 이렇게 불특정 다수를 만나는 게 엄청 문제고, 저희가 사실 이놈의 오픈 채팅을 없앨까? 막 이런 고민을 할 정도로, 그렇게 만나셨을 때 이제 상대방이 이제 이 남성분에게 뭐 성기 사진을 찍어서 보내도록 하던가, 뭐 이렇게 이제 벗은 사진을 보내도록 하던가,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과정 안에서 그 사진을 가지고 다시 이제 장애인분을 협박해서 돈을 뜯어내는. 예, 또 하나는 이 여성이 그 야한 그런, 이런 이제 사진이나 영상을 불특정 다수에게 막 뿌려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안에 장애인분도 계시는 거죠. 예. 그러면 그 사진을 막 이렇게 뿌렸을 때 이제 그 사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것과 더 많은 걸 보고 싶으면 이제 이쪽으로 연락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장애인분이 글로 전화를 하시면 이제 더 많은 사진을 보려면 얼마를 입금시키라고 이렇게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돈으로 이어지는 이제 피해로, 예,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피해자가 되기도 하지만, 어떻든 요즘 가장 많은 사건은 가해자가 되는 사건이에요. 요즘 어떻든 작은 접촉도 성추행으로 다 이제 판단이 되고, 또 하나 문제는 이제 저희 사건 중에 에스컬레이터에 이렇게 올라가시는 중에 이제 이분이 자폐성 장애인이시니까 누가 너무 달라붙는 것 아마 달라붙는 게 불편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 예상에. 이분의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서 앞에 계신 여성분한테 아마 비키라는 의미였던 것 같은데, 여기 팔을 살짝 잡으신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성추행으로 바로 이제 고소를 하셨고, 어떻든 이제 저희가 뭐 관련해서 뭐 의견서도 내고, 또 부모님들도 적극적으로 이제 대응하시면서 이제 처벌을 받진 않고 기소유예로 정리가 되기는 했는데, 이제 요런 식으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여성분이 이 사람 왜 이래요 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보통 그런 사건이 있을 때. 그런데 우리 이제 발달장애인 분들이, 비장애인이나 이제 비인지 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에 죄송하다, 죄송합니다, 이제 실수였다, 이렇게 하고 그 자리에서 해결을 하는데, 우리가 그게 안 되죠. 예. 그래서 그냥 모른 척 하거나, 또는 여성분이 막 화를 내면서 쫓아오면 도망을 가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사건이 이렇게 엄청 커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가해자가 돼서 이제 경찰서를 방문하시는 일들이 이제 저희 상담소에 거의 일주일이면 한두 건씩. 그러니까 요새 그게 좀 참 야속하다고 느낄 때가 좀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보면 알잖아요. 이분이 발달장애를 갖고 있어서 그 부적절하게 잠깐 행동을 하셨구나 해도 될 만한 것들인데, 마치 막 어마어마한 추행을 당한 것처럼 뭐 본인은 또 그렇게 느끼셨을 수 있죠. 근데 그것 때문에 막 재판까지 가고 정신적 피해 보상 뭐 어마어마하게 가고 이럴 거 보면서
좀 야속하다는 생각은 해요. 제 생각에는 꼭 우리만 그 부모만이 고민할 내용이 아니라 장애인 단체에서는 이 성희롱건에 대해서 조금 세부적인 지침이라고 해야 될까? 구체적인 매뉴얼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될 때다. 그래서 저희가 요즘 이제 이런 일자리 사업에 장애인분들이 다수 계신 그런 공간에서 이제 관련한 교육을 이제 진행을 하는데, 이제 어디까지가 해도 되는 건지, 어디서부터 하면 안 되는 건지, 그리고 이제 발달장애인분들 이렇게 같이 여러분이 계실 때 이제 이 사람하고도 이제 이렇게 스킨십이 있고 저 사람하고도 있고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여러 명과 이제 스킨십을 하는 이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발생을 할 경우에 내가 누군가와 이 정도의 스킨십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관계여야 되는, 내가 이 사람과 짝꿍 뭐 이제 이런 식의, 예, 그래서 저희가 이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셔야 하는지, 일자리 안에서 어디까지 이제 뭐 누가 이렇게 이런 영상을 보내줬을 때 이걸 보기만 해도 요즘은 범죄가 되는 거,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 또는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나 이런 관련한 이제 교육들을 진행을 해요. 예, 물론 본인이 이제 가해자가 되어서도 안 되고, 그리고 함께 일하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피해자가 되는 경우에 그걸 충분히 인지하실 수 있도록 하는 과정.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들을 요새 저희가 새롭게 진행하고 있는 예, 교육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이런 모든 걱정과 우려와 실제로 생겨나는 일 때문에 발달장애인들의 자립을 주저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주저하게 되는 굉장히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성 문제에서 어떤 복잡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거거든요. 그 자립을 주저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이 성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자립이라는 게요, 나 혼자만 산다는 의미인가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텔레비전에 나오듯이 나 혼자 방에 앉아서 모든 걸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회적인 존재로서 있고, 그 다음에 지원하고 자원을 동원하는 이런 과정이 그 안에 이렇게 녹아 들어가는 게 자립이죠. 네,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이 과정에서 조금 도전이라고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어떨까? 이 자립의 과정 중에서. 그리고 방금 그 성착취에 대한 문제라던가 성과 관련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은 발달장애인에게만 사실은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성착취의 문제가 있으니까 성적 권리를 제한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해되지 않는 면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당사자의 역량을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한 조치들, 구체적인 첫발걸음이 뭔지를 같이 좀 의논했으면 좋겠다. 근데 좀 아쉽게도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오늘 또 이 자리에 계셨으면 또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듭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 저도 좀 들어보고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발달장애인을 이제 보호한다, 이런 생각 속에서 성적 권리를 제한하는 거는 좀 마땅치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적 권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2부에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그 자립을 가로막는 그렇죠. 예, 이것 때문에 고민을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시설이나 이런 곳에서 이제 자립하시는 분을 걱정하면서 이런 얘기도 많이 하세요. 그렇지만 어떻든 자립을 하고 지역사회에 나오는 건 이제 이 안에서 또 다른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상담소는 물론 이제 사건을 진행하는 곳이다 보니 이제 나쁜 사례들이 많이 이제 들어오고, 제가 이제 이런 사례에 대한 이야기를 부모님들께 드리면 핸드폰 갖고 와! 나가지 마! 뭐 몇 시 이후에 안 돼! 막 이렇게 이제 하시는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데, 본인이 뭔가 이런 사건의 피해자가 되는 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되는 건 우리 사회인 거죠. 그 피해를 본 사람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해를 어떻게 방어해서 이 사람이 안전하게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한 대비책을 만드는 건 이 사회와 국가가 함께 고민해야 되는 문제. 본인의 잘못이 아닌 거. 예. 그리고 본인이 이 안에서 새로운 관계를 맺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나의 즐거운 성적 관계를 가지고 성적 향유를 누리는 거는 본인이 충분히 누려야 되는 권리.
그래서 자립의 이 과정 안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부모님들의 걱정 안에는 성폭행을 당하거나 뭔가 사건이 있는 이 과정이 마치 당사자의 잘못인 것처럼 여겨지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성폭행 피해자에게 보내는 그런 시선들. 그렇지만 이게 명백하게 본인의 잘못이 아닌 거, 이게 방어가 되지 않고 대응이 안 된 건 사회의 책임인 거기 때문에 저희가 자립과 관련해 이 부분을 명확히, 그래서 부모님들이 오히려 하셔야 될 건 우리 아이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 안에 이것과 관련한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어라. 국가가 이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어서 언제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해달라. 이걸 이제 함께 만들면서 제안하고 이제 싸워서 뭔가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게 저희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족만이 혹은 그 부모만이 뭐 그런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우리가 지켜야 될 규칙인지를 좀 논의하는 자리가 분명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말씀에 이제 결론 부분일 것 같은데요. 그게 저도 와닿는 게 있어요. 부모가 어떻게 해줘야 될지 고민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너희는 누려라. 안전한 사회는 사회가 만들어야 된다. 네, 그렇군요. 그것을 결론으로 하고 1부를 마치고 2부에서는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자기결정이라든가 어떻게 하면 안전한 사회를 만들지에 대한 장치라든가 이런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에서 뵙죠.